여러분 이 이름 혹시 기억하실까요?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한 이름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래퍼, 그리고 중장년층들은 예능으로 기억하는 바로 마이크로닷입니다. 아하. 지난 2006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최연소 래퍼 데뷔를 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그러다 2015년 힙합 방송에 출연하면서 또 눈길을 끌었었죠. 그러다가 2017년 한 낚시 예능에 출연했는데 이때 큰 인기를 얻으면서 중장년층도 마이크로닷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전성기를 맞던 2018년 부모의 사기 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잘못을 자녀에게 물을 수 있냐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마이크로닷이 적극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모를 보호했는데 이 혐의가 결국 사실로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닷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 후 활동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고 저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뉴스파이터에서 이 당시에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 사건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시청자분들의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백성문 변호사님이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충북 제천의 낙농가를 발칵 뒤집어 엎었던 소위 말하는 연대보증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뭐 친인척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보증을 세우고 그 3억 9천만 원을 받은 다음에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근데 조금 전에 안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비투 논란이었잖아요. 아하. 비투 논란이 딱 터지면서 최초의 마이크로닷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사실무근이다. 이런 허위사실 유포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 굉장하게 강경하게 이제 초기 대응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후에 부모가 실제로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 피소가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또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채무자로 정말 이 돈 때문에 힘들게 금전적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근황이 알려지면서 정말 그 당시 엄청난 사회적인 공분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억이 더 새록새록 나요. 왜냐면요. 25년 전 1998년 당시 사기 금액이 3억이 넘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그런데 그 부모의 비투 의혹 이후에 지금 논란이 사회적 파장, 왜 파장 정도가 아니라 발칵 뒤집혔어요. 왜 유명인의 부모의 이 의혹이니까. 그런데 방송을 중단합니다. 방송을 중단하고 6년 만에 어렵게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마이크로닷이 심경을 밝혔는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부모의 사기 혐의 논란에 휩싸인 래퍼 마이크로닷이 결국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부감이 컸어요. 이게 사실일까? 설마? 근데 사실일 수도 있는데 자라온 뉴질랜드에서 자라온 환경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충격이 되게 컸습니다. 하는 찰나에 제가 알고 지내왔던 외국인 변호사 형께서 사실무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기사화가 너무 크게 났었고 그 한마디가 너무 제가 봐도 너무 괘씸하거든요. 괘씸하고 되게 믿고 사실이 아니었지만 근데 세상에게는 이미 그게 나가버려갖고 이게 참 말이라는 게 무서워요. 마이크로닷씨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모의 사기 의혹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미 그 순간 조금 앞서 친했던 변호사 형이 이거 사실무근이라고 말하는 게 나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장윤 변호사는 그 때문에 자기는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을 몰리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내놓진 못했지만 사실 본인이 한 말은 아니었다. 이 부모님의 사기 행각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가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뒤늦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모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3년형을 받았고요. 어머니는 1년형을 받았는데 이미 이 형은 다 출소를 한 상황이고요. 이후에는 뉴질랜드로 추방이 됐습니다. 이 추방 시에 마이크로닷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고요. 그 뉴질랜드에서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리고 아버지는 소방 설비 관련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은 이 실형을 받고 부모님 모두 복역하고
뉴질랜드 다시 갔어요. 추방됐어요. 그러면 6년의 방송 중단 이후 진짜 6년이란 공백이 있었어요. 전현평론가 6년 동안 그럼 마이크로닷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왔던 거예요? 사실 마이크로닷의 모습을 대중들이 볼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은둔 생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의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본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하도 뭐 주변에서 이제 뭐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없어져야만 그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의 한이 풀리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한때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닷이 본인이 갖고 있던 차, 집 이런 거 모두 처분했고요. 가족들은 뭐 뉴질랜드 돌아갔다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가족들하고 떨어진 채 혼자서 지금 그 둘째 형의 전셋집에서 기거하면서 한국에서 계속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한때는 이 방송 스케줄이 막 벅찰적으로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잖아요. 마이크로닷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터지면서 한순간 나락으로 빠져 떨어졌고 그리고 이 여론의 질타, 따가운 시선, 뭐 인터넷상의 온갖 험담, 욕설 사람이 한순간 궁지에 몰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궁지에 몰리면 안 좋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고 이제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사기 피해, 이 마이크로닷의 부모로부터 당시에 사기 피해를 당했던 그분들의 억울한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혹시 마이크로닷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피해 금액이 그때 당시에 3억 9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워낙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하다 보면 3억 9천이라고 해서 3억 9천을 딱 줄 수는 없어요. 현재 있던 저가 갖고 있던 현금과 가족이 갖고 있던 금액에서는 저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처분을 했어도 모자랐었어요. 그러니까 전 죄송함이 되게 컸어요. 부모님을 인해서 피해자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끝없이 아직도 죄송하고 총 피해자는 13분입니다. 13분이고 12분과 저희 가족이 합의를 받고 한 분이 남았는데 이제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로서 변제를 하려고 아직도 저는 노력하고 있고 저의 온 가족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는 마이크로닷이라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지만 두둔하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구분해야 될 건 마이크로닷이라는 사람이 사기의 행각을 벌인 건 아니에요. 25년 전에 부모님이 그 지역에서 이 주변인들에게 사기 3억 9천 사기를 한 다음에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던 그게 나중에 알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로서 그게 중간에 오해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게 터졌고 마음고생도 했고 변제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자, 지금 마이크로닷이 얼마나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해는 마세요. 그래서 예전에 활동했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전 인터뷰 특종세상에 나왔던 그 얼굴을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백성문 사람 이게 야위였다고 표현해다. 왜냐하면 수척해진 건 맞은 것 같아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외모적으로도 많이 수척해졌고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닷 씨의 얼굴이 굉장히 웃는 상이었는데 지금은 좀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그리고 좀 예전하고 다르게 되게 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저도 이 두둔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로닷 씨는 일단 그 사기의 가해자가 아니고 그 빚은 대물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변제할 책임은 없어요. 마이크로닷 씨는. 하지만 마이크로닷 씨가 일단은 그동안에 은둔 생활하다가 작년부터 다시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고깃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고깃집에서 사실 이제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무슨 고깃집에서 별다른 기술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주방일, 설거지,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짐 들고 청소하는 일들, 굳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 피해자 13분 중에 12분과는 합의를 했고 근데 합의를 했다는 게 돈을 다 변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변제
약속을 하고 계속 변제를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빚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마이크로다시 입장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둔하려는 마음 절대 없어요. 다만 구분 짓자는 거예요.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부모의 잘못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변제하려고 지금 마이크로닷은 고깃집에서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닷도 뭔가 지금까지도 놓지 않는 꿈이 있을 거 아닐까요? 그 꿈이 뭔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에 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욕과 비난을 많이 받을 각오를 하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충분히 저는 알고 있고 다시 한국에서 대중들 앞에 음악과 활동하는 꿈을 다시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이게 놓지를 못하겠어요. 응원을 해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지켜봐 주시고 제가 꼭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의 예상대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재근 평론가님 음악이었군요. 예, 음악인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다시가 지금 29살이거든요. 근데 12살에 데뷔했다고 아까 설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대부분의 기간을 음악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요즘도 음악을 계속 하고 있고 사실 다른 일은 거의 해보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대중 앞에서 네. 다시 음악 활동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 한국에 남아있다라고 했고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앨범은 2021년하고 2023년에 각각 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6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음악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닷 씨에게 감히 뉴스파이터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대한다면 진심은 통할 거예요. 그 피해자분들에게 변제하겠다고 꼭 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키시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진심도 계속 가져가시면 그 진심도 팬분들에게, 지금도 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큰 울림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